자, 지금 시간이 2019년 9월 8일 일요일입니다. 오후 10시 4분. 잠깐만요. 오늘이 9월 8일인데, 9월 8일, 9월달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음, 수요일까지가, 어? 잠깐만요. 9월, 제가 뭔가를 오해하고 있는 건가요? 응? 이상하네. 아니, 왜 9월 11일이 만기일이죠?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일이 되어야 되는데 11일은 수요일인데? 네. 그러면 19일이 옵션 만기일이 돼야 되는데 왜 11일로 돼 있지? 웃기네요. 연휴랑 상관없어요. 만기일은 목요일 날 하는 거예요. 목요일. 만기일을 앞당기는 게 어디 있어요? 두 번째 목요일이라니까요. 두 번째 목요일. 웃기네요. 어, 공휴일이면 하루가 앞당겨진대요. 그래서 11일이 만기일이 된다네요. 웃기네. 저 처음 알았어요. 만기일이 하루가 앞당겨진다라는 걸. 수요일 날 만기하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노이즈 생기세요? 아니, 진짜 이거, 아니, 휴일이 어떻게 돼 있나 보고 있었는데, 음, 조금 뜬금없네요. 상거래일 남은 거구나. 자, 이제 됐고요. 음, 그러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거래일밖에 안 남은 거잖아요. 목금을 다 쉬니까. 음, 잘하면은 계속 오를 수도 있겠네요.
자, 먼저 주식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흐름인데, 하여튼 2009까지 올라갔어요. 와, 뭐, 저항이 1967에 있었는데, 그냥 아랫꼬리도 안 달고, 다이렉트로 올라간 상태예요. 월봉으로 보면, 이제 왔어요. 목표 한가까지. 2001부터 저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 한값까지는 온 거고, 여기서 더 가려면 지난달에 고가를 넘어야 돼요. 고가가 20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으면 이제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여기를 못 넘으면 예,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죠. 반대로. 지금 보면 코스피 200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고요. 예,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저항위로. 그리고 선물을 보면 선물도 상당히 오버한 상태인 거죠. 보통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가는데 아랫꼬리가 전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쉬워요. 아랫꼬리를 달았으면 한번 시도해 볼 만했는데 지금 상태는 아랫꼬리가 없단 말이에요. 주봉에도 아랫꼬리가 없었고 예, 그냥 그냥 달렸어요. 조정 없이 그냥 달렸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죠. 어, 다음 주? 다음 주를 봐야 되니까 예, 예측이라는 걸 써서 0.2%가 올랐네요. 0.2%? 예, 0.23%가 올랐어요. 야간 선물이. 뭐 이대로 된다는 저기는 없어도 대충 계산해 볼 때는 보탬이 되니까요. 예. 현재가 2009, 2009에서 2, 3% 오르면 201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작가가 2013.6 정도 되는 거죠. 적용을 해보면 예, 일단 주봉은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없으니까 예, 오르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고요.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다음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1975 정도. 그러니까 주봉상으로는 되돌림이 온다 그러면 1975 정도가 이제 매수할 만한 적정 가격이 되고요. 지난주에 저가가 1938 정도 되나요? 예, 여기가 손절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쨌든 전봉의 저가가 깨지면 안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예,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무조건 저가는 지키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손절선은 지난주 저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할 만한 공간이 요 정도인 거죠. 요 정도. 여기서부터 요 사이. 이게 이제 주봉상 매수할 만한 공간이고요. 반대로 매도할 공간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일봉을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월봉은 매도가에 들어간 거고 주봉은 매수가가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 아까 2013이었죠? 예, 미래로 여기다가 예, 2013.6 6을 넣어보면 아직 지지는 있어요. 예, 지지는 있는 상태고 조금 애매하죠.
지금 이게 볼벤 위를 타고 가는 상황이라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싶으면 무너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3.6. 그러니까 이게 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 돈 가지고 일봉만 갖고 핸들링을 하는 거예요. 자, 지금 9월 8일부터 예, 이제 1구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9일간의 1구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부터 내리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월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가 상승 구간이고요. 이제 화요일 이후로 예, 전봉의 고점을 넘지 못하거나 전봉의 저점이 무너지면 이제 하락 주기로 바뀌는 거죠. 의도적으로 계속 끌어올려 놓은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양봉의 흐름이 이어져야만 일단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음봉이 지금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면 예, 조금 불안해요. 이날 상황을 보면 뭐가 있었냐면요. 이 지금 고가를 계속 넘겼단 말이에요. 사실 9월 3일의 결과만을 보면 이건 내리려고 만든 봉이 맞아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분명히 윗꼬리가 길고 아랫꼬리가 짧은데 의도적으로 저가는 지키고 고가는 넘긴 거죠. 예, 근데 이날이 1구간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예, 그 뒤로 0구간이 3개가 있으니까 이제 떨어질 일이 없는 거죠. 내일까지. 근데 연속으로 9번을 다 올린 거예요, 지금. 어쨌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니까 연속 9일을 예, 고가와 저가를 다 올리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일봉은 거의 에너지를 다 쓴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예, 일봉이 에너지를 거의 다 쓴 상태에 월봉은 저항까지 온 상태라서 예, 뭐 주봉은 아래도 열리고 위도 열렸지만 월봉은 위가 닫혔고 예, 일봉은 이제 시간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도 사고 그다음에 기관도 사들이면서 어쨌든 개인의 매도에 의해서 장이 올라가야 되지. 예, 개인이 이 상태에서 매수로 돌거나 그러면 에너지를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음, 월요일은 밑으로 빠지면 한 2000선 정도, 2004 정도까지는 내릴 수 있어 보이고요. 위는 정고점을 넘을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와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월봉이 누르고 있다 보니까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예. 월봉이 누르고 있다라는 걸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항상 끝나는 건 양으로 끝나야 됩니다. 음으로 끝나면 상당히 불안해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하시더라도 예, 종가는 양봉으로 끝나야 홀딩이 가능하지.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게 되면 거의 지금 TO 지지를 지금 찍은 날이 9월 3일이고 이날 양봉으로 버텼으니까 이제 위로 방향이 틀어졌죠. 예. 2000선 정도까지 밀리면 한 번 더 테스트 할 거예요. 월요일 날. 음, 지금 개인이 좀 애매한 게
선물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건 외국인이에요. 그때 확인했던 것만 한 3조 8천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선물을 가지고 만기를 맞이한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올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가지고 만기를 할 생각이 외국인에게 있다면 옵션은 다 갖다 버리고, 예, 선물로 이익을 봐야 되니까 더 많이 올라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선물만 보면. 근데 옵션은 반대로 풋을 훨씬 많이 들고 있어요. 외국인은 콜은 안 사요. 지금의 흐름은 콜을 사고 있지는 않아요. 풋을 팔지언정, 예, 콜은 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막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어도 이 급등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콜은 없어요. 예, 그냥 풋매도를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런 식의 흐름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그냥 저는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선물이랑 연관이 상당히 깊을 거라는 거 외에는 다른 추측은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옵션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옵션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옵션 만기일이었으면 지금과 같은 흐름은 없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선물이랑 옵션이랑 포지셔닝이 전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떤 걸로 이익을 취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선물을 진짜 상당히 많이 들고 있어요. 외국인이 3조 8천억이면 뭐 큰 돈이죠. 근데 이거를 롤오버 하면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까지 갈 수도 있죠. 음, 지금은 그냥 딱 일봉 힘으로만 올라왔어요. 예, 열흘 동안 이건 완전히 일봉 힘 하나로만 올린 거거든요. 예, 딱 바닥 찍고, 이 바닥 찍은 날이 저가 바닥이었고, 예, 그 다음부터 저투를 들기 시작해서 딱 보시면 정말 오로지 일봉 힘 하나로만 들고 온 거거든요. 조금 흔치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일봉으로 들었기 때문에 형태가 딱 외바닥 형태가 만들어져요. 주봉이나 이런 봉들이 영향을 미치면 이렇게 W자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그냥 일봉 하나의 힘으로 들어 올리다 보니까 완전히 외바닥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일봉으로만 가야 돼요. 주봉도 힘이 없고, 예, 월봉은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내릴 힘만 잔뜩 있기 때문에, 예, 일봉이 무너지면 안 되는 형태예요. 일봉이 무너지면 다우가 올라서 갭상승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장이 아니면, 예, 쉽지는 않아 보여요. 물론 주봉은 위가 열렸습니다. 예, 주봉은 위가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과 일봉만 보면 어쨌든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있는데 월봉은 지금 상태에서 없는 거고, 다만 이제 어딘가에서 사서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살만한, 예, 그런 형태는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월봉만 보고 있습니다. 월봉만. 그래서 월봉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려진 모습을 보시면, 예, 이렇게 끝나면 위가 열려요. 위가 열리는데 반대로 지지가 안 만들어져요. 지지가 없다는 거죠. 1960일 정도에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거래하기에는 상당히 좋지 않은 형태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여기서 아래 꼬리를 이만큼 달아줬다 그러면, 예, 이쪽에 있는 지지들을 사용할 만한 그런 근거가 되는데, 지금은 아래 꼬리가 전혀 없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방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상승이고 좋게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 내려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전혀 방어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일방적이에요. 음, 그래서 월봉은 이 상태면 거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의 흐름은 월봉상의 기회를 잡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형태의 흐름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잡으면 주봉 단위에서 아마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월봉은 전환이 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예, 전환이 된 상태인데 지금 전환이 된 시점이 월봉으로 봤을 때는 매도치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월봉의 상승의 시점이 주봉에서는 하락하기 딱 좋은 가격대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어쨌든 논리적으로라면 이게 눌림이 와야 되거든요. 예, 눌림이 와야 되는 상황이라 좀 지켜봐야겠죠. 예, 지난주에 저 장대 양봉은 조금 흐름이 빠른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일단 올랐기 때문에 저점을 방어할 생각은 있어요. 예, 저점을 방어할 생각은 어차피 장대 양봉으로 끝난 상태라 저점 방어에 대한 의지는 있는 것 같고 예, 어느 정도의 그런 조정을 줄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다가 3일이다 보니까 상거래일밖에 없잖아요. 그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100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한 260 정도까지는 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밀리면 한 260선 정도. 만약에 지난주 저점인 257.4가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257.4가 무너지면 상당히 안 좋을 분위기고요. 특히 이번 주에 고가는 넘고 무너져야 돼요. 내리더라도 266.36은 넘고 무너져야 돼요. 만약에 여길 못 넘고 무너지면 256 정도가 일단은 목표가가 되는 거죠. 256이면 지금이 265인데 거의 9포? 9포 정도 내려야 되는 거니까 타격이 되게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을 보면 일단 내리더라도 금요일에 만들어진 고가는 넘고 나서 예, 내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음, 금요일에 봉두 그렇게 고점에서 많이 밀리지 않은 걸 보면 어쨌든 지난주에 만들어진 고점은 넘은 상태에서 예, 추가적으로 더 갈지 아니면 조정을 할지는 그 상태에서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정말로 지난주에 만들어진 고가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예, 조금 타격이 클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 전략을 만약에 유지하고 싶으시면 일단 넘어야 돼요. 넘고 200 지난주 고점은 넘어줘야 됩니다. 이거 못 넘으면 고가가 밑으로 더 떨어지니까 반등의 형태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주봉은 참 이게 네, 매수 자리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쉬워요. 너무 급하게 움직였어요. 너무 급하게.
일단 월봉의 양봉은 기다려 볼게요. 예. 그 제 생각의 틀은 딱 하나인 거죠. 예. 월봉에서 양봉은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봉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양봉 확인이 안 됐죠. 예. 이 양봉이 오늘이 9월 8일이기 때문에 9월 말까지 이 정도 수준 이상만 유지해 준다면 남은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너무 빨리 왔어요. 생각한 것보다 속도가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그게 조금 불안한 거죠. 이렇게 빨리 오면 누르는 힘이 강화되는 상태에서 계속 나머지 시간 거의 3주죠? 예,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14일을 버텨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는 버티는 게 답이다요. 네, 지금부터 남은 9월달 말까지 버텨주면 어쨌든 10월에는 위가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한번 주식을 좀 사볼 만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음,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코인을 보면 어제 난리가 났었죠? 예, 어제 일본 보면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는데 일단 비트부터 한번 볼게요. 자, 월봉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월봉으로 보면 지지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저항은 여기 약한 거 근처에 갔어요. 근데 정작 큰 저항은 1360만 원대, 예, 1362만 5785원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저항까지는 가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도 활용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저항도 활용하지 않고 그냥 허공에 그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보면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그냥 무의미한 공간에 있는 상태고요. 음.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제 주봉의 흐름인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분석 자료를 올릴 때도 주봉을 잘 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음, 지금 주봉의 상태를 잘 보시면 아랫꼬리는 없고 윗꼬리는 또 길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더 올라야 돼요. 오늘 더 위로 올라야지 오늘 더 밑으로 내리면 그다지 좋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미래를 그려보면 어쨌든 이제 저항은 2258만 원 정도에 이제 만들어지고 정작 지지는 1190만 원 정도에 만들어지는데 예, 이 1190만 원 정도에 만들어지는 지지를 가지고 매수 전략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난주에 아래 꼬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죠. 네, 이번 주에 아래 꼬리가 없기 때문에 저 정도 가격에서 조금만 더 누르면 어쨌든 전저점이 너무 쉽게 붕괴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거면 더 올라야 돼요. 예, 이럴 거면 더 올라주는 게 해피한 거죠. 일봉으로 보면
음, 이거를 설명을 드려야겠죠?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특수 케이스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걸 정의할 수는 없어요. 특수한 케이스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저건 그냥 특수한 거야 라고 그냥 무시하는 게 제일 나아요. 그런 것까지 다 정의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정의도 잘 안 되니까 일반적인 케이스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 중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승할 때, 상승, 예, 상승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예요, 이거. 예, TO 지지선의 사용 여부. 이게 사실은 분석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요 A라는 봉에서 음봉이 나왔지만 실제로 A라는 음봉이 나온 자리는 TO 지지선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TO 지지선을 만난 건 B죠. 예, B인데 요 다음에 얘기할 게 이거예요. 예, 이건 PO. PO 지지선을 만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어요. 그거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러니까 각도의 문제는 있어도 예, 그냥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C라고 하고 이거를 D라고 하면 D는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D는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어, 봉이 저렇게 만들어지면 사실 지지가 잘 관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C와 같은 봉의 형태가 나오면 저 봉은 아랫꼬리가 없고 윗꼬리만 있는 상태에서 봉의 크기가 작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는 지지가 크게 발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 바로 시작할 때 저항이 만들어진 거죠. 상대적으로 저항은 사용하지 않은 저항이지만 지지는 이미 다 어, 전봉에서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모습은 어쨌든 지지력은 없는 거예요. 오르고 내린다는 사실 알 수 없는 문제고 단지 오르기 좋게 만들어 놨는지 내리기 좋게 만들어 놨는지를 판단할 때는 저런 건 상대적으로 올리기에 유리한 형태는 아닌 거죠. 그러면 월봉은 공중에 떠 있고, 그죠? 주봉은 지지로부터 멀고,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지지는 일봉밖에 없는데 일봉의 지지조차도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것만 해도 예, 상당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오히려 예, 지금 정도를 유지하는 것도 상당한 힘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시간과 별개로 단지 봉의 구조만 보면 이미 지지는 다 사용을 했고 하락 추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어제 저가하고 그저께 저가 이틀치 저가를 지금 다 깼잖아요.
그렇죠? 다 깼는데 웃긴 건 리플이나 여기 뭐 난리도 아니에요. 라이트코인은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죠, 지금. 지금 여길 깬 거잖아요, 비트는. 그래서 어쨌든 알트들은 낙폭과대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크게 왔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흐름이. 예,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비트의 흐름만 보면 예, 아직은 강한 힘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더 밀리면 만약에 이게 장대로 밀리기 시작하면 단순히 일봉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이제 주봉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봉이 망가지게 되면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더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봉 하나 망가지는 건 하루 이틀 길면 한 3, 4일이면 복구할 수가 있는데 주봉 이상이 망가지면 복구하는 데까지 거의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이 주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투비요? 저희가 지금 투비를 거의 안 보고 있는데 의도적인 거죠, 사실. 투비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트레이딩 뷰에는 업비트가 없고요. 업비트가 없고 트레이딩 뷰에는 이제 빗썸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차트들이 있는데 해외 차트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림님이 말씀하시는 그 차트가 투비에서 굉장히 여러 거래소의 차트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비에서 빗썸을 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뭐 바이낸스나 비트파이넥스나 뭐 그런 류의 차트를 보고 싶으신 건지 어, 타보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리고 이제 투뷰는 지금 이런 기능들이 안 돌아가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저희가 쓰는 예를 들면 미래 버튼이나 그다음에 이 시뮬레이션 같은 여기도 이제 예측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투뷰에는 안 먹혀요. 근데 투뷰에 저희가 이미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걸요? 없어서 조금 애매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별도의 PC 버전을 만든 것도 예. 투뷰가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 개발자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투뷰 만들어 주신 분 두 분이 계신데 두 분들도 결국에는 이렇게 라인화된 차트는 구현을 못한 거죠. 저희 아마 투뷰로 만들어져 있는 게 선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나 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기에 되게 불편해요. 구현은 되어 있지만 이제 이렇게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개를 동시에 분석하기에는 사실 예전에요. 그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러 군데다 올리려면 어, 네, 진짜 쉽지 않겠죠. 많이 보나요? 투뷰를? 예전에 어디더라? 하여튼 그 투뷰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많이 올려서 강의로 돈 굉장히 많이 벌었다라는 어떤 분 글을 본 적은 있긴 있는데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근데 이게 투뷰가 이만큼 기능을 지원해주면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약해요. 지금 우리가 써본 트레이딩 뷰의 기능만을 예, 적용해서 보면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좀 표현할 수 있게 기능을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되게 취약해요. 다 못 써요. 저희가 회원이 지금 3,100명? 3,100명 정도 되니까 사실 의도적으로 인지도를 올리려면 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글을 못 써도 예, 사람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한 번씩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페이지 뷰는 늘릴 수가 있긴 있는데 그게 화면이 굉장히 취약해요. 음, 그러면 그 정달님 보고 영어로 번역해서 좀 올려달라고 해야겠네요. 아이디 패스워드 드리고 그쪽에 좀 올려달라고. 아무튼 예전에 올려본 경험은 있거든요. 그 예전에 올려봤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현에 한계가 있고, 예, 그런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도 사실은 튜브에 있는 거 외에는 다른 걸 올릴 수가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차트를 그냥 현재 있는 차트에서 선을 긋는 분들에게는 튜브 차트가 상당히 유용한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은 긋는 게 아니라 예,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이 현재 튜브에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튜브로는 설명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든 거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차트의 기능은 튜브가 훨씬 좋고요. 뭐 선긋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구들 이런 것들은 빙글에 비해 뭐 월등하죠. 튜브가 작업력도 어마어마할 거고 기술력도 사실 저희에 비해 훨씬 더 좋은 업체일 테니까. 근데, 근데 저희가 구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튜브로 안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튜브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거부감으로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만 보면 그다지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되진 않은데 이게 진짜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다고요. 왜냐하면 저항도 발달돼 있고 지지도 발달돼 있는 어쨌든 양쪽의 힘이 지금 다 모여져 있는 상태라서 예,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오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는 머릿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너지면 안 돼요. 음, 다른 종목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미래를 볼 필요 없이 과거로 예, 그다음에 월봉. 월봉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봉은 저항에서 어쨌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봉이 양봉이에요. 예, 양봉이라서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죠. 주봉이 양봉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나쁜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매수할 게 매수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을 적었는데 이렇게 이제 윗꼬리가 달리는 건 예, 저항이 있기 때문이겠죠. 리플도 예, 저항에서 밀려서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상태고요. 주봉은 음봉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리플은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이 거래시님이 사실 리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제 제 입장에선 지금은 리플에 관심을 갖기에는 리플은 좀 취약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 라이트코인은 지금 월봉 양봉, 예, 추봉 양봉, 그다음에 일봉은 이제 일꼬리가 좀 달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 내일 아침 9시까지 잘 버텨야 돼요.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일봉 7개가 모여서 주봉 하나를 만드는데 그 주봉 하나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나중에 일봉 7개가 다시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봉 7개가 좋은 영향을 받으려면 예, 주봉을 어쨌든 잘 만들어 놓고 일봉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일단 주봉을 잘 만들어 놓고 끝내놔야 예, 그 다음에 초기에 일봉이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한다고 해도 예, 다시 주봉이 좋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예,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어제 상승 특히 알트는 전혀 예상되지 않은 뜬금없는 상승이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덕에 어, 리플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종목들은 다 양봉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월봉, 주봉이. 그래서 이 주봉이 잘 자리를 잡아야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월봉은 사실 밑에가 완전히 열려 있는 상태라서 주봉이 무너지는 순간 이제 월봉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주봉이라도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고 마무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어요. 어차피 예. 지금은 버티는 거 외에는 아무 전략이 없는 거라서 잘 버티기를 바라고 내일 아침 이제 9시에 상황을 보고 나서 아 이게 주봉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면 이제 일봉이랑 주봉이랑 시간을 계속 맞춰가면서 정말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하는지 도래하지 않는지는 아마 그때부터 조금 짧게 짧게 관찰해 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예, 암호화폐와 주식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